마켓 무버입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타나게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전후로는 약 15%의 감소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23년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앞두고 앞서 트럼프 1기를 겪어봤던 완성차 업체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를 외치고 있는 데다가 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 완성차 업체에게는 비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내년에는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계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두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응책으로는 트럼프 인맥을 풀 가동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통을 잘 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그러한 입장 하에서 트럼프 1기 당시에 고위 관료들을 대관 담당으로 영입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사무소 부사장으로 로버트 후드 미국 국방성 법제처 차관보 지난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사람을 영입했고요. 또 고문으로는 성김 전 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1기 때 행정부 주 필리핀 대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대응책으로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라는 보관입니다. 현재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 연간 생산 능력이 36만 대 정도 되고 또 기아의 조지아 공장도 연간 생산 능력이 34만 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지아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간 30만 대 정도 또 생산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생산 거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세 폭탄을 피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관세 폭탄에 또 보조금 축소, 여기에 환율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카카오뱅크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좀 주가는 빠집니다만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카카오뱅크 지금 현재 온라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좀 K뱅크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토스뱅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쪽이 지금 현재 주담대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잘 나왔어요. 1,242억이나 이제 작년 YOY상 봤을 때 30%나 지금 증가되었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보더라도 지금 현재 3,556억 원, 27.3% 정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관련 은행들이 이런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오프라인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순이자 마진 이제 NIM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2%대예요. 2%대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농협이라든가 KB라든가 그리고 신한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1.5% 내외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온라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들어가서 대응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주담대도 좀 계속 늘어날 거고 그에 대한 마진율도 지금 현재 오프라인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 지출 부분이 많이 적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자 마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주를 공략하게 된다면 뭐 우리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친구들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카카오뱅크를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단기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처음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 드네요.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20% 넘게 급등세. 아마 앞으로도 뭐 트럼프 수혜주로 계속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오전에 전화 통화로 언급한 내용과 딱 들어맞는 이제 기업인데요.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서는 LNG 선과 그리고 해양 플란트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잠수함, 구축함, 군함함, 경비함 이런 이제 특수선의 건조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이런 쪽의 정비 사업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하였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연 20조 원 규모의 미국 함정, 이 MRO 보수 수리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지난 7월 22일 날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 미군이 이제 규정한 함정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강하게 현재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도 좀 이제 더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쪽에 경쟁력을 최근에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섬급 ABS와 프랑스 섬급 BV로부터 설계에 대한 개념 승인을 현재 획득을 한 상황이고, 또 이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 설비 전문 업체 이 다이나맥 홀딩스를 경영권을 한 9,400억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를 좀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조금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20% 정도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살짝 조정을 받는다면 한 12,000원 이하로 한 11,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력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한때 또 좀 굉장히 핫했던 기업인데 오늘은 약간 밀리네요. 0.7% 하락세.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는 좀 하나투어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좀 계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오랫동안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분위기 반전을 좀 하려는 움직임인데, 뭐 최근에도 좀 중국 쪽에서 무비자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으로 좀 크게 움직였다가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꺾이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행 수요가 우리가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동남아 쪽도. 그러니까 단거리 쪽 여행 패키지 상품들은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투어를 비롯해서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 여행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죠. 또 이제 12월 달 되면 또 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또 연말이면 또 여행도 많이 가실 거고, 내년에 또 설 연휴를 비롯해서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에 대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하나투어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공략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주가가 올랐다고 반등을 줄 때 정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기업은 CIS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도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이틀 전에 언급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에 이제 들어온 그런 가격대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요, 리튬 2차 전지 셀 제조 라인 전극 공정 장비를 주요 제조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공급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장비 관련 기업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서 이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시범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연간 이제 수톤의 규모의 고체 전해질의 생산 능력을 현재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으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 규제도 풀어헤치고 이제 전기차 규제도 풀어헤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전지 쪽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올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뭐 소재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만 장비 쪽은 그렇게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같은 쪽은 오히려 장비 쪽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IS 이제 2차 전지 쪽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CIS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좀 기회를 노려볼 만한 구간인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